그 뉴스에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그 엔비디아에 더 밀접해서 이제 그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디지타임스가 이제 관련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HBM이라는 거는 챗GPT가 나오면서 필요한 엄청난 메모리를 갖다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이제 메모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DRAM을 8장을 쌓았고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다 살펴가고 있는데 DRAM 8장을 쌓았을 때 처음에 이제 HBM의 그 이름이 뭐냐면 호퍼였습니다. 그래서 H100, H200이었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블랙웰, 호퍼, 블랙웰, 그다음에 베라 루빈 이 세 명이 모두 다 이제 유수의 과학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수학자이고 어떤 분은 이제 물리학자인데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이제 천문학자, 물리학자로 분류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lam은 독특하게 그런 식으로 계속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과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베라 루빈은 블랙웰 그다음 버전입니다. 그래서 블랙웰에 대한 그다음 버전 베라 루빈에 대해서 HBM4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HBM4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HBM3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HBM3는 데이터를 갖다 주고받는 구멍 개수가 1024개였는데 HBM4부터는 이제 2배가 늘립니다. 그래서 2046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난 만큼 하나의 개별 유닛도 HBM4가 HBM3보다는 더 유닛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율도 낮아야 되는 그런 난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HBM4를 갖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베라루빈 납품하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나 경쟁사인 마이크론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디지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아니요, 근데 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이제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이런 말을 하면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돌아왔다라고 HBM4에 대해서 고객사들이 극찬을 아끼지가 않는다. 이런 신년사가 있었는데 이 말과는 조금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참 이렇게 정확히 말해야 될 정도의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무엇을 정확히 말해야 되면 전영현 부회장이 신년사에서 삼성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한 것은 분명하고 본인이 이제 글을 썼으니까. 하지만 어디에도 우리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 말 문구 하나로 고객의 삼성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주요한 고객사 중에서 제대로 납품을 못한 것이 어디냐. 구글에 이미 납품하고 있고 테슬라도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납품을 하고 있고. 하지만 유일하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몇몇 언론사에서 삼성전자가 HBM3를 납품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전영현 부회장의 신년사는 엔비디아 납품을 성공했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영현 부회장이 말한 대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엔비디아에 납품한 것이 맞느냐라는 초점을 본다면 아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디지타임스가 여전히 이제 베라 루빈에서 HBM4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삼성전자도 아니고 마이크론도 아니고 SK하이닉스라고 봤을 때 전영현 부회장의 그 레토릭이 그 신년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또 지드타임스 보도를 저희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였나요? 이 수율 측면에 있어서도 SK하이닉스가 훨씬 좀 앞선다. 80% 이상의 수율을 기록한다. 이 점이 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앞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SK하이닉스가 이 HBM4의 샘플을 언제 엔비디아에 넘겨줬냐면 작년에 3월에 넘겨줬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 공론화된 사실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 HBM4의 이제 샘플을 엔비디아에 넘겨줬느냐? 무려 6개월이나 뒤진 작년 8월 말 혹은 9월초에 넘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 자체를 늦게 날려줬던 기업이 앞에 있던 기업을 갖다가 추월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HBM3부터 HBM3E부터 HBM3E의 8단, 12단 모두 다 앞섰는데 그걸 바이패스해서 추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타당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곳에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을 제치고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보도 역시 좀 약간 미심쩍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적어도 HBM의 엔비디아의 비중에 있어서는 2등 기업이었거든요. 2등 기업을 갖다 삼성전자가 추월했다고 해서 좀 마땅치 않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 면에서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최대 90%,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HBM3만큼이나 HBM4에서도 수율이 나온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그에 반면에 삼성전자는 예상외로 수율도 뒤처졌다. 삼성전자가 그 D램에서 1B
를 제치고 원시로 들어가면서 야심차게 새롭게 이제 창출했다고 여겨졌는데 의외로 수율이 60%다. 디램만 수율이 60%라면 밑에 베이스달을 연결할 때는 수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반에 불과한 수율을 가져간다면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상당히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기회비용이 큰 상황인데 뭐 삼성전자로서는 번번이 좀 엔비디아 납품 관련해서 고배를 마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어떻게든 납품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알겠는데 그 물량이 과연 몇 % 정도를 차지할지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굳이 엔비디아에다가 HBM 납품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범용 디램, 컨벤셔널 디램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당 단가가 HBM에 비해서 범용 디램의 가격이 70%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물량과 증설 공장 원래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HBM을 생산하는데 수율이 60%, 50%밖에 안 나온다면 그 생산 물량에 대한 공정을 갖다가 배정하지 말고 차라리 범용 디램을 갖다가 더 많이 찍어내서 영업이익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사실 삼성전자는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대체적으로 어제 우리나라 몇몇 언론사에서 그 세미 애널리시스의 보도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30% 차지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나 저의 입장도 30% 너무 과하다. 마이크론도 사실 강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 마켓쉐어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5%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수율도 낮은데 기껏 수율 낮은 걸 감안하고 납품하는 게 15%에 불과하다면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예 포기를 하고 범용 디램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좋겠다라는 유혹을 받을 만하다라고 여겨집니다.